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상위 노출 로직 이런 거 뭐 제가 신경 쓰면서 작성하고 있나요? 초반에 목차랑 인용구에 넣은 키워드 반복 횟수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그냥 편하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 포스팅이 노출이 되면은 누락 포스팅도 같이 살아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작성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상위 노출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더 후루룩 작성한 포스팅도 상위 노출이 잘 돼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포스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편집 없이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2년간 뭐만 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포스팅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블리니로 시작해서 나름 산전수전을 겪고 블로그로 돈도 벌 정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꽤 충격적인 걸 알게 됐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작성하는 것과 상위 노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이제는 진짜 효율적으로 포스팅하고 효율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기획하고 마케팅 요소를 넣어서 돈 되는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포스팅은 30분 안에 대충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운영하지 않고 있던 배짱이 계정으로 1일 포스팅을 한 달간 발행하면서 방문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애드포스트 수익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너스 링크들도 활용해서 부수입을 최대한 만들어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개 정도의 포스팅을 올리긴 했는데, 오늘은 현재 제 계정의 상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포스팅하는지 A to G를 타이머까지 켜놓고 같이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이 막막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위 노출 꿀팁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쉽게 상위 노출 시키는 방법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난 이미 90% 이상은 상위 노출을 시킨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아까울 수 있는 영상이니까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배짱이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부터 한 3일 1포, 5일 1포 이 정도 하다가 포스팅을 아예 안 올린 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도 이 정도면 꽤 양호합니다. 방문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사실 첫 포스팅 할 때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지금 몇 개를 막 지하철에서 후루룩 써버려서 벌써 조회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그래프는 크게 의미 없고 월간 그래프를 봐야죠. 2024년 1월부터 포스팅을 안 하니까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대충 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도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포스팅을 멈추자마자 바로 하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런닝머신처럼 계속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작업인데,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영혼을 갈아서 포스팅하는 건 약간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런닝머신을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내려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열심과 상위 노출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작성해 놓은 포스팅들은 노렸던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된 것도 있고 아예 노출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각 블로그마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포스팅을 하는지,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포스팅이 언제인지 등을 고려해서 각 블로그마다의 활동성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배짱이 계정은 거의 100일 넘게 쉬었으니까 네이버한테 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사실 이 주제들은 예전에 상위 노출 시켜놨던 키워드들인데도 활동성 지수가 박살나 있으니까 아예 노출이 안 되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을 진행해 볼게요. 제가 템플릿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나름 고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줄이고 줄여서 이런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흰 백지 상태에서 글 쓰는 게 막막하신 분들은 뭐 가는 길, 영업시간, 예약, 주차, 외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메뉴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놓으신다면 백지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과 다르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살라 다낭 호텔이라는 곳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정해져 있죠. 이 호텔을 리뷰할 겁니다. 이거는 완전 고정. 근데 어떤 키워드로 어떤 식의 제목을 정하냐에 따라서 내 글이 상위에 딱 나와서 조회수가 확 터질지, 아니면 저 아래에 몇 페이지 뒤에 깔려서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올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글 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제를 어떤 키워드로 풀어낼까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들로 검색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했을 때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라 다낭비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량 1140. 아래로 쭉 내려가서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인기글로 나오네요. 이 스마트 블록이 아닌 경우에는 블덱스에서 키워드 지수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블로그는 최적화 블로그와 준최적화 블로그로 나눠져 있어서 저처럼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다면 이런 절차를 꼭 거치셔야 돼요.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막 해버리면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느낌이겠죠. 최적 블로거들로 꽉 차 있지는 않지만 이걸 메인으로 가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저는 상위 노출 확률이 높지 않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키워드들도 살펴볼게요. 사라 다낭 비치 없고, 사라 다낭 없고, 살라 다낭 735. 아래로 내려가면 스마트 블록이 나옵니다. 살라 다낭 비치 호텔이라는 블록이 나오고, 제 1방문자가 한 500명 정도인데 1등과 2등의 방문자와 비교했을 때 만만하죠. 2등 포스팅에는 제목에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1등의 포스팅처럼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제목 앞으로 딱 빼고 짧게 작성하면 높은 확률로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메모. 그리고 이 스마트 블록인 살라 다낭 비치 호텔 이대로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량 2190. 스마트 블록으로 나오겠는데요. 수영장 스마트 블록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기준에서는 만만한 편이고, 픽업 블록도 볼까요? 픽업 너무 좋네요. 이 두 키워드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구성해 보면 자연스럽고 좋겠죠.
제가 이번에 사용할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띄어서 쓰면 띄어쓰고 붙여서 쓰면 붙여서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선택한 1등에서 3등 사이의 포스팅, 어떤 포스팅을 선택해줬냐 그걸 보고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키워드들로 포스팅을 작성해볼게요. 정속으로 보시기엔 너무 지루하니까 한 4배속 정도로 돌려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이머를 켜놓고 서론을 좀 작성해서 반칙인가?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블로그 포스팅의 기본적인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할 건데 서론에는 내가 노렸던 키워드들을 한 번씩 넣어줘서 나 오늘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알고리즘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알고리즘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어필을 좀 해야겠죠. 끝까지 읽게 하지 못하고 초반에 조금 보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건 반응이 안 좋은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 끝까지 볼 수 있게 약간 안 좋은 내용, 궁금할 만한 내용을 살짝 언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있는 얘기를 해야지 낚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썸네일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각자 선택입니다만 저는 템플릿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볼게요. 사실 템플릿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운데 나쁘지 않겠다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서 글자만 넣어서 완성을 시켜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포스팅하는데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잘자잘한 건 전부 다 패스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썸네일 사진 하나 넣어주고 글이 너무 빼곡하면 읽기가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이모티콘도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짜볼 건데 본문 내용을 작성하면서 우리의 키워드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뭔가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차랑 인용구에 이 키워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느 정도 반복 횟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두고 본문은 그냥 편하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다낭에서 많이 노는 지역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도 넣어주고 구글맵도 넣어줍니다. 이게 지도 사진만 넣어놓고 여기입니다 하면 포스팅의 글자 수, 이 분량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약간 투머치 토커 기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엄청난 정보를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픽업 관련된 스마트 블록을 노리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 픽업 되는지도 몰랐어요. 네이버에서 호텔 픽업 정보를 쭉 훑어보고 학습해서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라서 좀 더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살펴본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에 고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메일을 보내서 신청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받아 적어주고 캡처하면은 지울게요. 뭔가 벌써 그럴싸하지 않나요? 아닌가? 타이머를 켜놔서 빨리 작성을 해볼게요. 수영장과 객실 부분 관련된 사진들을 다 붙여 넣어줍니다. 이런 로비 사진도 넣어주고 역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체크인 때 기억이 나던 내용과 아무 말을 시작합니다. 객실에 대한 리뷰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벌써 글자 수가 많이 차서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상위 노출 로직 이런 거 뭐 제가 신경 쓰면서 작성하고 있나요? 초반에 목차랑 인용구에 넣은 키워드 반복 횟수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그냥 편하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본문 중간중간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딱 넣을 공간이 보인다면 풀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넣어주긴 하지만 강박적으로 하진 않는다. 뭐 이랬는데 상위 노출 안 되면 좀 민망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노출은 알고리즘이 결정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볼지 말지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글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키워드 반복 횟수는 이미 얼추 채워놨기 때문에 글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딱딱하지 않게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목차는 아까 상위 노출이 안 됐던 포스팅을 이 포스팅 제일 아래에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작성하는 포스팅이 노출이 된다면 글을 다 읽었을 때 근처에 있는 하플이라는 후킹으로 사람들을 이 포스팅으로 보낼 수 있겠죠. 역시 낚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진짜 하플이에요. 썸네일 사진을 잘 나오고 위에 링크 버튼을 눌러서 포스팅 링크를 삽입해 줍니다. 글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차서 그냥 급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진 아래에 제가 노렸던 키워드들도 딱 한 번씩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진 탭에서도 잡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발행하기 전에 제가 노렸던 키워드들도 딱 포인트 있게 한 번씩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발행. 완벽하죠? 큰일 났다. 제가 사용한 사진들이 이미 몇 번씩 사용했던 사진들이라서 그대로 사용하면 유사 이미지로 걸리거든요. 바로 수정 들어가서 모든 사진의 사진값을 변경을 해줄게요. 사진값을 변경하는 건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서 밝기를 조금 내리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곳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수평을 맞춰주거나 사소한 거 하나만 건드려도 전혀 다른 값을 가진 사진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안전하다는 점 다시 발행을 해줄게요. 또 나쁘지 않죠? 쭉 내려가서 제가 누락됐던 포스팅 링크까지 달아줬으니까 이 포스팅이 노출이 되면은 누락 포스팅도 같이 살아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상위 노출이 될 정도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나 보고 나갈 사람들이 포스팅을 하나 더 보게 되는 거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습관들을 들여놓으면은 제 블로그 지수가 점점 올라가 줍니다. 픽업 정보 같은 거를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25분 안에 포스팅 하나를 완성시켰습니다. 야, 뭐 저렇게 대충 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돈 받고 작성하는 포스팅들은 정말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들을 넣어서 1시간 이상씩 공들여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 내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작성하는 포스팅은 30분 이내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류해서 포스팅하신다면 블로그를 하실 때 피로도가 확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작성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상위 노출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더 후루룩 작성한 포스팅도 상위 노출이 잘 돼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포스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편집 없이 다 보여드렸는데 상위 노출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도 만족시켜야 되고 읽는 사람도 만족시켜서 체류 시간도 올려줘야 됩니다. 제 채널에 정리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영상들 쭉 보시면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냥 블로그를 키우기 위한 글은 힘을 빼서 작성을 하시고 수익화를 위한 글을 작성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그런 글에만 힘을 줘서 포스팅하시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매장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일하느라고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이 배짱이 계정을 한 달 동안 잘 운영해서 보편적인 블로깅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